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창업지원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1주차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몇 주 동안은 이제 조그만 창업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팁들 자체가 내용이 참고할 만은 하지만 뉴스에 녹여내는 것보다는 좀 별도 콘텐츠로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뉴스에 섞여 있으니까 검색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빼도록 하고 지금 이제 뉴스는 정말 순수하게 뉴스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 주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떴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뭐 내년도 제가 뭐 흔히 이제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예창피나 초창패 같은 지원 사업이 거의 대다수인 건 사실이지만 뭐 그래도 이제 내년도 지원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될지 진짜 요만큼 맛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조금 말씀드리면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 주요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발표를 해서 정확하게는 2024년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향후 3년간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창업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제 다룬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뭐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져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강국으로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를 만들고 도입을 하겠다. 이게 이제 주요 핵심 사항인데요. 추진 배경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창업이나 벤처 생태계가 이제 크게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창업 정책도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바탕을 통해서 크게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5가지 꼭지, 뭐 실제 안에 있는 내용은 7개인가 8개쯤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크게 좀 정리를 하면 이 5가지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벤처 투자하고 지원 방식을 조금 더 다각화하겠다. 지역 창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지역에 좀 어떤 그 서울 편중돼 있는 그런 이제 문화를 조금 해결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규제나 이제 개방이 잘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창업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이제 혁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도전적인 창업 분위기를 조성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오타가 있는데 제가 요거만 살짝 지울게요. 예. 자, 그래서 그럼 추진 배경에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은 글로벌 창업 지원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달가운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창업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비자 발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완화를 시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혹은 이미 외국에서 창업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외국인에 대한 국내 그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비자 제도를 개편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일단 뭐 글로벌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가는 것도 글로벌 창업이지만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글로벌 창업이잖아요. 이게 글쎄요, 좋다 나쁘다는 제가 판단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양쪽을 다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딥테크 팁스라 그래서 팁스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세게 한번 개편을 했었는데 내년에 또 글로벌 팁스라고 하는 걸 만드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로 가는 그런 이제 아이템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요게 지금 나 있고요. 그 다음에 K-테크 칼리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창업과 관련된 이런 기술 창업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없어서 뭐 컨셉만 있어가지고 뭐 말씀을 드려도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에 있어서는 2조 원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라는 걸 조성을 해서 굉장히 이제 투자 쪽으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쏟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7년도까지 한 8조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한다 그랬는데요. 보통 연간 우리가 여태까지 연기금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펀드 조성했던 게 보통 2조에서 3조 선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추가로 조성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투자 문화는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와 융자가 결합된 창업 지원 방식을 도입을 하겠다. 이거는 근데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원래 그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이제 보증을 서주면서 융자를 해주는 거에 이제 투자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지분율을 기본의 신보에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더 많은 이제 보증을 세워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창업 지원 방식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컨셉 자체는 기존부터 있어 왔지만 사실 이거 어떻게 이제 현명하게 풀어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스페이스 K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의 이제 창업 문화를 좀 활성화를 하겠다. 여태까지 보면은 사실 지역에 있는 그 창업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했잖아요. 그걸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 이제 아울러서 그런 스타트업들끼리 모여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또 이제 지역별로 이제 엔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허브를 확대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 쪽 관련해서는 이제 개방형 혁신이라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규제, 뭐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 규제를 풀어줘서 좀 테스트 베드를 돌릴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은 이제 되는 쪽으로 하되 조금 이제 그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이제 볼 수 있는 방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창업 규제를 어디까지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이슈인 게 지난 몇 년 동안에 몇 가지 우리가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뭐 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 규제와 비규제의 그 절묘한 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잡한 이슈들이 섞여서 좀 많이 힘들어진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우버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여기서 이 말씀 드리면 되게 불편해하실 분들 있겠지만은 머지 포인트 같은 것도 사실은 이 규제의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제도적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터진 문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전적 창업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이제 군인이나 아니면 연구자나 대학생들 사실 이 새 직급? 새 부류 분야에 있는 분들은 창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도 군인 신분으로 창업을 한다는 거, 또 연구소나 이런 대학원에 있으면서 창업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학생을 한다는 거, 이게 대부분 겸직이나 본인 인생하고 이제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많다, 엮여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하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뭐 군인이 마음대로 창업을 해도 된다. 이미 연구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창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이제 원래 직무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확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것인가. 어쨌든 필요한 일이긴 한데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또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풀어갈 것인가 요거를 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도입이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새롭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이런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라는 이 용어 자체, 이 단어 자체가 이미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이미 쓰고 있었던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좀 약간 그냥 뭐 보여주기식의 이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두껍게 돼 있는데 주요 내용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중요한 건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 과연 이걸 통해서 내년도가 어떻게 되고 내가 창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라고 보면은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는 한번 다 정독을 해서 읽어봤는데 그냥 느낌이 딱 뭐였냐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창업 분야 지원은 저는 내년에 예산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올해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과기정통부 쪽 연구개발 예산 30% 삭감한다 그랬는데 창업 쪽은 오히려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거나 늘면 늘었지 줄진 않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로 발표를 할 정도라고 하면은 이미 중기부를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화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강화가 된다고 해서 예창폐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초창폐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예산이 보다 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창업 지원을 위한 이제 어떤 그 자금으로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 시점에서 감히 추측을 하자면 좀 이른 감이 있지만은 2024년도에는 예창폐, 청창사, 초창폐는 올해 정도 수준에서 작년도 수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조금 준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거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 서식 변경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아까 얘기한 글로벌 팁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회가 열릴 텐데, 문제는 보통 이런 종류의 투자 창업 기회나 뭐 이런 연구소 창업 기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이 된 창업자들한테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예창패, 초창패처럼 약간 좀 뿌리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성과적으로 잘하는 기업한테 몰아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런 거 해볼래요. 뭐 내가 이런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해볼래요.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제 좀 셋업이 되어 있는 기업이나 예비 창업팀이라도 셋업이 웬만큼 돼 있는 팀, 뭐 팀원이 우수하거나 특허가 있다거나 뭔가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있는 그런 창업팀과 기업한테 이런 이제 소스가 몰아져 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결국 될 것 같은 팀이나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그만큼 성과를 짧은 기간 안에 내기가 더 좋긴 하거든요. 이건 뭐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너무 머리가 좋은데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한테 이제부터 학습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태까지 전교 1등 꾸준히 해왔던 애가 이 아까 얘기한 얘보다 조금 머리 돌아가는 건 좀 느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잘 밀어주면 얘가 좋은 대학 갈 확률은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기업, 잘하는 창업팀, 그 다음에 뭔가 역량이 있는 그런 이제 예비 창업자들한테 이런 자금이 상당히 많이 몰릴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냥 뭐 하염없이 기다린다기보다는 지금 뭐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뭐 예비 창업자라고 한다면은 뭔가를 준비를 해서 좀 더 잘해야 되는 좀 이런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예외 사항인데요. 실제로 그럴 쯤 좀 두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의도는 좋은데, 뭐, 여태까지 예창패, 초창패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 이 바닥이 있어 보니까 알 거예요. 얼마나 이 바닥이 개판 5분 전이고 비합리적으로 굴러가고 있고, 뭐, 설사 나를 안 뽑았다 그래도 쟤를 뽑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그 합리적이지 않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 저도 좀 납득 못하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얘기할 때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제, 그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의 고충이나 투자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둔하기가 힘든 게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운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 쪽도 보면은 그런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결국에는 의도가 좋아도 운영을 그따위로 해버리면 뭐 그냥 돈만 쓰고 남는 거는 없는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잘 살아남은 이유는 개 중에 남는 그 한두 명이 탁탁 치고 올라가는 그런 우수 성과를 보여주니까 나머지가 묻어가는 건데, 실제로는 이 바닥에 이 창업 지원 사업이 그렇게 합리적인 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안에서 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이 발표된 이상 예산이 잡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있을 예정이지만, 그 시도가 과연 정부가 의도한 대로 될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다. 좀 지켜봐야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요거 운영하는 총괄에 제가 딱 들어가면은 제가 이거 싹 다 그 부정부패까지 척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생기진 않을 테니까 하기도 싫고, 그래서 어쨌든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수혜를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라면은 뭐 비판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건 좀 나중 문제고, 아마 이런 이제 기회들이 열릴 테니까 이 기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그걸 나의 어떤 우리 회사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도 막 뭐 정부에서 뭐가 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단순히 뭐 돈을 준대더라, 뭐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그 돈을 받는다는 게 과연 혹시나 나한테 해가 되진 않을까, 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좀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개월 동안에 재밌는 뉴스들이 제법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좀 살펴보면서 정 안 되면은 뭐 그냥 고해 이슈, 그주 이슈 같은 것만이라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은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지자체 특화 분야 아이템 사업화 지원 전반적으로 잘 나와 있고, 멘토링 창업 교육 잘 나오고 있고, 투자 상담 IR 지원 잘 나오고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뭐 이제 적당히 나와 있는 상태라서, 보시면 좀 유용한 것들이 제법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있는 사업들을 보시면은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해외 진출 KU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싱가포르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교육하고 멘토링이 있고 그쪽에 부스 지원하고 한 명 정도 거기 이주랜다. 거기 이동하는 그 이동 교통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육공간 나와 있네요.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데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공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스타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시키는데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비즈니스관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시회 부스를 이제 무료로 배정을 해준다 그래요. 요거는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지역 쪽에 계시는 그런 이제 창업가 분들은 이런 부스들 통해서 좀 기업 홍보하는 거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권하겠습니다. 코너스턴웍스에서 벤처스페이스 입주 공간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고 독립형이고 유료입니다. 이노워크 센터에서 마찬가지로 강남구 독립형 유료 공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쌉니다. 자, 동아대학교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도쿄 그 의료과학 전시회인가 거기고요. 이제 부스를 지원하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금 지원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쪽 가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원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입니다.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경기 스타트업 전략적 투자 SI M&A 매칭데이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된 분들은 이런 데 한번 나가서 기업도 한번 알려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스타트업 미터 스테이지 예비 창업자 아이디어 공모전 나와 있습니다. 상금이 총 1,200만 원입니다. 괜찮죠? 자, 의왕시 청년 이룸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있습니다. 의왕시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대상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요 의왕시 쪽에 계시는 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진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금전적 지원도 있지만 요래저래 좀 짜잘한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당진 쪽에 위치해 계신 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청년 정책학교 참가자 모집 있습니다. 요거 겉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상 주는 거고요. 대상 500만 원이니까 제법 괜찮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2023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 참가자가 국가보훈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150만 원이고요. 기회 되시면 한번 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청년 임팩트 창업 캠프라고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경진대회 형식의 캠프를 여는데요. 대상 300만 원에 뭐 투자나 이런 이제 검토나 이런 것처럼 알파적인 요소를 내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창업경진대 프리랜서 분야에서 참가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총 상금 2,020만 원. 대상이 얼마인지 제가 안 봤는데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타트업 영상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매달 하고 있는데 JMP 글로벌에서 진행하고 있고 기업 홍보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많아요.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 오디션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울산과기원에서 하고 있고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플러스 알파적으로 해상물류 쪽은 한번 내보시면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진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네요. 글로벌 시장 개척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아마존이나 이런 데 입점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자, 안산시 청년큐브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 있어요. 경기도 안산시고 독립형이고 제가 무료하고 물음표 펴놨는데요. 무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테크닉으로. 근데 한 달에 2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무료라고 봐도 되는 그런 이제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산 쪽에 계시는 분들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스타트업 미터 스테이지 제도전 파트너스. 제도전이니까 이제 제도전 창업자 원하는 것 같아요. 사업화 지원금 총 2천만 원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하우투비즈 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영등포구 독립형 여의도에 있고요. 유료입니다. 싸진 않을 거예요. 단국대학교 천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입니다. 강북 창업지원센터에서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이라는 게 나왔어요. 점포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를 이제 광운대학교 산원학 협력단에서 해준다 그럽니다. 이거 지역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키친 인큐베이터 푸드테크 6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 최대 1천만 원까지 나와 있고요. 당진시에서 창업경진대회 열립니다. 청년 빌드업 창업경진대회니까 청년까지만 될 것 같고요. 사업화 지원금으로 총 3,600만 원. 이게 총 3,600만 원인데 3명을 뽑아서 1등한테 2천만 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2023년 경제활력 챌린지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창업지원금 최대 500만 원 나와 있고요. 금융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입니다. 자, 중진공 안산 포스트 BI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고 독립형이고 유료입니다. 오늘 얘기하기엔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내일까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물음표 해놨는데 한 달에 5만 원인가?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서 뭐 꼭 유료라고 봐야 되지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 꿈마루 여성창업 사업화 지원금 경진대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진대인데 선정되면은 사업화 지원금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논다고 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디자인 콘텐츠 융합 유통 지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9월 4일까지라서 하루 남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산 수영구에서 독립형 공간으로 비소셜 그라운드 소셜벤처 입주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감이 내일까지라 조금 애매하네요. 대전 스타트업 페스티벌 창창대로 이것도 이제 내일까지인데요. 이거는 뭐 교육 정도라서 뭐 굳이 뭐 참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영산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교육 교육생 및 입주자죠. 여기 이제 교육 열심히 들으면 입주 연계도 하고 사업화 지원도 한다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영산대 쪽 계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페이지입니다. 서울게임 콘텐츠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로켓십 IR 경진대회 CNT테크에서 하고 있는데요. 상금 없고요. 뭐 없고 그냥 상 받으면 뭐 해준다 이런 건데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세요. 저는 뭐 주는 거 없으면 저는 안 가자주의라서. 자, 2023년 10번째 대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참여하면 교류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입주 공고 나와 있습니다. 28 청춘사업부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인데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입니다. 호서대학교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입니다. 자, 경기문화창조부 스타트업 입주사 17기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독립형 개방형이 있고요. 유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사로는 ESG 동반성장 혁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대상 100만 원입니다. 자, 관악 S밸리 데모데이 참가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대상 300만 원에 뭐 멘토링이나 이런 거 지원해준다 뭐 이런 거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용인시구 독립형이고 유료인데 내일까지라서 아마 연장 공고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라운드 디캠프라고 하는 이 스마트 파머에서 하는 이제 지원 사업인데요. 부산 한정으로 지원을 하고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입니다. 한남대학교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자금을 직접 주는 건 아닌데 교육 멘토링 시제품 뭐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자체 자금을 갖고 있다가 이제 자체적인 인프라를 써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해군 항상권 블라썸 스타트업 이름 어렵다. 아이디어 리그 창업자 모집입니다. 창업 정착 지원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해에 그 창원에 이제 정착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건데 최대 1,100만 원까지니까 그래도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창업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남부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입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민간기관 교육기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그냥 자잘하게 이제 뭐 JMP 글로벌에서 이제 뭐 어드벤처도 아니고, 이거 이제 투자 연계 프로그램인데요. 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 네트워킹 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임팩트 분야 뭐 교육 나와 있고,
뭐 스타트업 투자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요. 조금 이제 볼만한 거는 이제 뉴 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에서 하반기 아기 유니콘 성장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왠지 이름이 굉장히 낯익긴 한데 제가 아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투자 연계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세부 내용들 보면은 기업 가치 50억 원 미만의 창업팀들을 대상으로 최소 1억에서 최대 50억까지의 이제 투자 연계를 하겠다,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아기 유니콘 성장 프로그램이니까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있나 봐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요즘에 투자 받기 어려우니까 가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개인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행복날의 주식회사 뭐 데모데이 열려 있는데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는 뉴 패러다임 이것도 그렇고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페이지에 딱히 뭐 이렇게 막 소개시켜 드릴 게 없는데 뭐 없네요 넘어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기관 교육기관을 쪼갠 다음부터는 정말 이 페이지에서 소개시켜 드릴 게 많지가 않은 게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가능한 저렴하게 들어가 수 있는 입주 공간,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화 자금, 가능한 이제 열릴 수 있는 투자의 기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인데 민간기관 교육기관은 좀 그런 타겟팅으로 보면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이런 기관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곳들이 많아서 또 가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제 기준을 조금 이제 완화시켜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설명에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그렇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사업화 지원금 500만 원 주는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래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오늘까지라서 이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오늘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요.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 시즌 데모데이. 이것도 발표만 하는 건데 관심 있는 분들 가보시고요. 투썸 캠퍼스에서 뭐 IR 라운드 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가보시면은 투자 연계하는 과정에서 당장 어떤 가시적인 뭔가가 나오진 않겠지만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하기엔 더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겸 모집 공고 선문대학교에서 나와 있는데요. 충남 아산시에 있고 독립형교 유료입니다. 여성 친화기업 강화 프로그램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한국 여성벤처협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엔틀러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창업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아마 나중에 투자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고요. 한국 투자 엑셀러레이터 연계해서 스타트업 투자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팁스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합니다. 팁스 투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참에 한번 컨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입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창업교육이나 뭐 미덥 있는데 요것도 다 뭐 오늘 내일에 끝나는 건데 뭐 마감을 넘기면서까지 뭐 촉박하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M&A 소식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뉴스 딱 찍고 이후에 4개를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4개를 다 찍고 이제 편집하는 대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나가고 화요일 날 나가고 수요일 날 나가고 목요일 날 이제 편집해서 나가고 금요일은 좀 쉬고 뭐 이랬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자주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저도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절대 소홀히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영상들을 많이 고민해서 찍으려고 하고 실제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항상 이만큼 차 있어요. 늘 들어오는 것만큼 제가 소화를 못해서 오히려 이제 콘텐츠가 시간이 없어서 진짜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찍는 경우가 많은데 저번 주에 이거를 찍으면서 너무 행복했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한번 확 찍어보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요거 끝나고 뭔가 더 올리긴 할 건데 일단은 오늘 뉴스하고 저번 주에 올렸던 요 뜬금잡설 창업의제 일반 강좌, 창업꿈나무 1 특강, 창업꿈나무 2 특강까지 한번 보시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아직 시간이 낮이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뭐 콘텐츠 뭐 하나라도 만들어서 뭐 내일이라도 하나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금 제가 여기 이제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데요. 이곳에는 항상 M&A 스타트업 원스톱 클리닉이 열리고 있고 여러분이 창업을 하면서 궁금한 그런 점이 있다 그러면 유료 컨설팅을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들 잘 정리해서 적은 돈 아니니까 본인이 이제 뽑아갈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저랑 컨택을 하시면 여러분이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어제 보니까 날씨가 정말 이제는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낮엔 여전히 조금 해가 세지만 그래도 한 오후 6시, 7시쯤에 해지면 꽤 다닐만 하고요. 저도 좀 한동안 쉬었던 산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의 배너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